자, 그렇게 해서 이방원의 둘째 형은 세자가 되었고 이후 왕위에 오릅니다. 그가 바로 조선 2대 왕. 정종. 그렇죠. 정조하시면 조선 후기로 가야 되니까. 네. 정종입니다. 정종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왕이 된 정종 2년 후에는요. 정종의 후계자를 결정할 날이 오지요. 정종의 뒤를 이어서 세자가 된 인물 누구? 이방원. 이방원. 맞습니다. 네. 근데 이방원은 정종의 동생이잖아요. 그러면 세자가 아니라 세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방원은 그 정종의 동생이죠. 그러니까 아들 자자 세자가 아니라 네. 아우 제자 세제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방원은 이제 내가 적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왕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 내 정통성, 정당성이 더 확실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호칭을 세제가 아니라 세자로 이렇게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정종의 동생이었지만 세자로 불리면서 적장자 계승의 명분을 그렇게도 지키고자 했던 이방원. 그는 마침내요 1400년 조선 3대 왕 태종으로 즉위합니다. 오. 그렇게 왕이 된 태종. 장자 계승을 하겠다. 마음 먹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래서 태종은요 큰아들 이제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운 겁니다. 세자는요 조선 최초 정통성에 흠이 없는 정말 최초의 적장자 세자였던 것입니다. 태종이 세자로 세운 소중하고 귀한 큰아들 양녕대군 이제. 자, 그런데요. 이 태종은 과거에 큰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아들과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자, 이 큰아들을 어디론가 보내야 했거든요. 자, 기록이 있거든요. 그 기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술년에 양녕을 낳았는데 그도 죽을까 두려워서 본방댁에 두게 했다. 어이? 그도 죽을까 그러니까. 두려워서. 뭐지? 또 누가 죽었나? 먼저 죽은 아들이 있나? 그러니까요. 첫 아들. 자, 그러니까 태종이 왕자였던 시절인 1394년에 큰아들 양녕대군을 얻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아이들이 죽을까 봐 일부러 본방댁이 뭐냐면 처가예요, 처가. 네. 처가로 보내서 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체 왜 죽을까 봐 두려워서 처가에 보냈을까? 사실 태종은요. 큰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럼 네 번째인 거. 네. 이게 무슨 일? 어떻게 아들 셋을 이렇게 다 잃어버리는가? 아이고. 어휴, 어떻게 하다가. 그러니까 줄줄이 아들을 잃은 그 태종의 심경은 어떻겠어요? 진짜 죽을까 두려워서 보낼만 하네요. 자, 정말 이 아들 셋을 잃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정말 기적처럼 찾아온 아들이 바로 양녕대군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노심초사 사랑으로 키운 큰아들을 무사히 세자로 세운 태종. 다행이다. 태종은 세자에게 정말 큰 기대를 걸었고요.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특히 이 태종은요. 큰아들을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후계자로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태종은요 세자인 큰아들에게 이걸 붙여줍니다. 뭘 붙여줬을까요? 유능하고 똑똑한 우리 세자로 컸으면 좋겠어. 아, 선생님. 맞습니다. 바로 제왕 공부를 가르칠 초특급 전담 선생님. 이 선생님들 프로필이 어마어마합니다. 엄청 놀라운데요. 바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조선 최고의 대신인 삼정승을 선생님으로 딱 붙입니다. 어디 오늘 읽은 것들을 한번 외워보거라. 예, 외워보겠사옵니다. 맹자와 원자. 공부과가 아니네. 아니 특급 선생님들까지 붙여가지고 공부를 지금 1년이나 지금 이렇게 시켰는데 세자가 외우는 게 하나도 없다? 심각한데요? 어허. 그런 큰아들의 모습을 본 태종은요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자 이때 화가 난 태종은 어떤 명을 내렸을까요? 저 갑자기 느낌 왔어요. 어떻게 맞죠? 회초리라는 요시, 네. 회초리를 주고 네. 아버지를 때려라. 내가 맞겠다. 안 됩니다. 네, 회초리 쪽이라면. 아니 왜냐면 상당히 유사할 수 있지만 일단 오답입니다. 유사하다고요? 오답입니다. 네, 네네. 자, 네, 잠깐. 아버지를 때리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을 때려요. 어휴. 아 거기까지 너무 이게 조선이란 나라가 네. 그렇게 선생님을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오답. 우리 예전에 배웠어요. 이분들 항상 곁에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아 잠깐. 네, 좋아다. 정답. 네, 주위에 있는 네. 내시를 때렸어요. 정답. 네, 맞습니다. 아, 우리가 진짜. 야. 맞습니다. 환관. 그 환관의 종아리를 때리라고 명합니다. 와, 진짜? 네. 그러니까 세자가 공부를 안 하니까 너무 화가 난 거야, 이 태종이. 이 세자의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의미로 바로 환관의 종아리를 친 겁니다. 아니 황관이 무슨 죄예요? 얼마나 진짜 아니 옆에서 같이 최선을 다했을 건데. 그렇죠. 맞습니다. 야. 이게 맞습니다. 지금 세자를 체벌하지 않고 아니 왜 환관을 매질했을까? 자, 세자를 직접 체벌하면 왕의 후계자로서의 그 위상에 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세자궁에서 세자를 보필했던 그 환관들을 체벌한 겁니다.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했군요. 아들 이렇게 또 권위 떨어지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렇죠. 한 걸음 나아가 태종은요. 이후 또 세자가 답 못하면 그땐 환관이 아니라 선생님들을 벌주겠다. 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근데 환관을 때리면 그 아들이 미안해해요? 당연히 너무 당연한 거죠. 지금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지금요. 아니 너무 그렇다. 서로 곤란하고. 네. 아버지 태종이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세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이제는 정신 차리죠. 열심히 해야죠. 그럼요. 다른 나 거죠. 때문에 지금 혼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맞아. 막 회초리 맞고 있는데. 그죠, 그죠? 자,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있고 한 달쯤 흐른 후 세자궁에서 아주 보기 드문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소인의 죄입니까? 이건요, 누군가 세자를 향해서 한 말이었어요. 세자를 향해서.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맞은 사람이 한 건가 봐. 환관. 맞습니다. 바로 세자궁의 환관. 한 환관이 이번에 회초리가 아니라 곤장을 맞다가 세자한테 이렇게 화소연을 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럼요. 억울하지. 왜? 그래서 환관이 못 참고 세자에게 세자께서 공부 안 하신 게 왜 죄입니까? 라고 이렇게 대놓고 하소연을 한 거죠. 아니 근데 교수님, 태종이 엄청난 세제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신경을 쓴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제 조선은 유교 국가였고
그래서 이 유교 국가에서 국정을 의논할 때 항상 유교 경전이나 역사서의 내용을 항상 근거로 제시하면서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해요. 결국은 왕도 그런 학문적인 기반이 없으면은 듣고 결정하고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태종은 내 아들이 그런 왕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세자의 어떤 교육 이런 것들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태종은 나라를 다스리는 필수 요건은 학문이라고 봤던 것이죠. 자, 그런데 양녕대군을 향한 태종의 호통 소리가 다시 한번 들립니다. 호통? 자, 이번엔 또 무슨 일이었을까요? 내가 비록 나이는 적으나 그래도 원자이다. 언호와 거동이 어째 이리 절도가 없느냐. 이거 뭐 느낌 오시죠? 네네. 네. 그때 상황을 보면 이 아버지가 지금 아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아.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안 좋은 상황에서 양녕대군과 밥을 같이 먹는 그런 자리에 이 12살 양녕대군이 산만해도 너무 산만한 거예요. 12살이. 그죠. 5학년. 그러니까 보다 못한 태종이 너는 어리지만 세자의 위치에 있는데 어째서 말고 행동이 엉망이냐. 이렇게 혼을 낸 거예요. 세자였던 양녕대군은 장난기도 많고 좀 어린아이 특성상 좀 산만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바로 태종은 그런 큰아들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날 날 딱 잡아가지고 아주 한마디 제대로 했던 것이죠. 다 안 좋게 다 보이지 뭐. 마음에 안 들었어요. 다 마음에 안 드는 네. 그런 상황이에요. 세자 책봉 이후 1년이 넘는 동안 태종이 본 큰아들의 모습은요. 후계자로서의 자질이 많이 부족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세자가 식사하거나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을 때에도 좌우를 떠나지 말고 장난을 일체 금하여 오로지 학문에만 힘쓰도록 하라. 한마디로 24시간 세자를 감시하라고 했던 것이죠. 숨 막혀. 숨 막혀. 조선은요 매년 명나라 황제에게 신년 인사를 하기 위해 사신단을 보냈습니다. 태종은요 이번에 그 사신단을 이끌 수장으로 14살 세자를 세운 겁니다. 자, 이 세자가 떠나던 날 태종은요 직접 골 밖으로 나와서 배웅합니다. 그러자 이 배웅받던 세자가요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세자인 큰아들의 우는 모습을 보던 태종, 그리고 태종도 눈물을 흘립니다. 태종은요 울면서 기대와 불안감을 안고 큰아들이 떠나는 길을 지켜봤습니다. 세자가 조선을 대표해서 조선의 사신단을 이끌고 이제 명나라로 가잖아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명나라 황제로부터 세자가 조선의 다음 왕위를 이을 후계자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것이고, 명나라에서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조선 내부에서도 그 위상이 확고해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렇게 조선을 떠난 세자인 양녕대군과 사신단, 몇 개월 후 당시 명나라 수도였던 남경에 도착합니다. 남경에 도착한 세자는요 황제를 만나 인사를 올리고요, 오호, 황제의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합니다. 자, 이러면서 사행 임무를요 원만하게 잘 수행했습니다. 역시. 그런데 며칠 후에 황제가 주관하는 의식에 참석했을 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생깁니다. 위기? 그날은요 황제가 관리들을 거느리고 하늘과 땅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이었습니다. 자, 그 제사에 참석한 명나라 관리들과
양녕대군 조선 사신들은요 1품부터 9품까지 지위에 맞게 서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양녕대군이 서야 할 곳은요 명나라 2품 관리가 서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양녕대군이 섰던 자리가 어디였을까? 더 밑이에요? 맞습니다. 바로 9품석이었습니다. 구품? 9품. 한참 밑인데. 명나라 관리는 조선의 세자인 양녕대군을 9품이 서는 끝자리인 가장 말단석에 세운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의식에 참가할 때 입어야 할 관복을 안 입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조선의 세자를 9품이 서는 자리에 세운다? 이거는 조선의 위상도 흔들리게 되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외교인데. 그렇죠. 외교인데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자, 보시죠. 자리가 불만이었던 세자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저는 정답. 네. 사람을 보내서 네. 아빠한테 일러요. 지금 같으면 바로 이제 그 앉아 있는 사진 찍어서 톡으로 아빠한테 일르는 느낌인 거죠. 예. 아빠 나 구품에 섰점. 근데 가는데 몇 개월인데? 아 그러네요. 오다. 정답. 네. 조나단. 이품 쪽에서 계속 서성해요. 계속. 아 조용히 가서 네, 계속 이렇게 앞에가 이렇게 이렇게. 어. 계속 했을 것 같은데. 조나단 오다. 네, 오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누구지 않아. 정답. 내가 누구지 않아. 내가 조선의 양녕대군이야. 네, 누군지 아니. 그런 뉘앙스로 다른 자리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건이 할 말을 했다. 할 말 한다. 도현 씨. 정답. 오케이. 내 누군지 아니. 내가 반장이야. 맞습니다. 명나라 황제에게 자리 바꿔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와 진짜? 네. 그러니까. 예. 의견을 전한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제가 설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니 성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초지종을 확인한 황제는요. 양녕대군의 이 당당한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오 다행이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황제는요. 양녕대군에게 제대로 된 조복을 만들어 주라. 아. 만들어 준 거죠. 네. 단 15살의 조선 세자가 정말 똑 부러지는 외교적 대처로 조선의 위상을 지켜낸 겁니다. 아, 교수님, 그럼 이제 태종은 세자가 엄청 자랑스러웠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그 태종실록의 기록에 보면은 내가 예전에 그 명나라 사신을 갔을 때보다 사신단의 규모가 2배 이상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인원들을 데리고 갔는데 단 하나의 사고도 없이 잘 이끌고 돌아왔다라고 와. 하면서 매우 흡족해해요. 세자가 국왕으로서의 어떤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과시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명에서 돌아온 세자 양녕대군은요. 이후에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거나 태종 대신 국가의 제사를 주관하는 등 점점 이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넓혀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때 16살이 된 세자가 공부 대신 무언가에 푹 빠지게 됩니다. 뭐에 빠졌을까요? 바로 팡! 활쏘기. 아. 진짜? 그런데요. 세자에게 활쏘기를 가르치라고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버지? 맞아요. 본인이었어요, 본인. 아이쿠야. 세자에게 이 활쏘기를 가르친 걸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